모의고사 수리 영역 8등급. 당신의 1등급이 될 확률은 0.001%. 하지만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정답은 당신의 눈앞에 그려집니다. 2012년 강남역 인근의 낡은 독서실. 저는 3년째 수능에 매달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장수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이미 포기로 바뀐 지 오래였고 제 주머니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살 돈조차 없었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강을 걷던 그 밤, 벤치 밑에서 낡은 뿔테 안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인을 찾아주려 썼던 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걸치는 순간 세상이 디지털 격자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위로 떠오른 푸른색 창. 퀘스트 10초 뒤. 뒤편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할머니를 구하십시오. 보상. 오늘 치운 및 현금 5만 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순간 제 옆을 지나던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괴한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안경이 지시하는 궤적대로 발을 뻗자 괴한이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쥐어준 돈은 정확히 5만 원. 제 인생 처음으로 얻은 예측된 승리였습니다. 안경은 저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실에 앉아 문제집을 펴자 렌즈 위로 빨간 동그라미들이 쳐졌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출제 확률 99.4%. 안경이 찍어주는 문제만 외웠을 뿐인데 만년 꼴찌였던 제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갑자기 각성한 천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안경은 이제 더 큰 판을 제시했습니다. 긴급 퀘스트. 1시간 뒤 상한가를 최종목을 매수하십시오. 보상 현금 2억 원. 저는 부모님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에 손을 댔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번 돈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명을 담보로 한 정상금이었다는 사실을요. 단돈 몇백만 원이 2억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좁아터진 독서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고 최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 위엔 그들의 재산과 약점이 숫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공짜로 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남은 퀘스트 3분의 2. 주의, 3회 초과시 설계자와의 면담 및 강제 정산이 시작됩니다. 성공의 맛에 중독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네 번째 퀘스트를 강행했습니다. 보상은 10억 원.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왼쪽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안경이 제 시신경의 일부를 데이터 비용으로 회수해 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안경을 벗으려 했지만 안경은 이미 제 피부의 일부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 설계자. 수익률이 좋군요, 재현 씨. 이제 당신의 그 좋은 머리로 더 큰 게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2012년 대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게임 말입니다. 그 문자와 함께 제 눈앞에 201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물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비리장부가 입체적으로 투사되었습니다. 안경은 저를 평범한 부자를 넘어 이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킹메이커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한복판. 저는 정계의 거물들과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너머로 낯선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경고. 주변 5m 이내에 당신의 보상을 가로채 어쌔신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제 안경과 똑같은 빛을 내뿜는 렌즈를 낀 채 제 가슴팍을 향해 독이 든 잔을 내미는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 씨가 내민 와인잔 속에서 안경은 독극물 감지 치사율 100%라는 붉은 글자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이 지시하는 대로 잔을 살짝 기울여 바닥에 흘린 뒤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설계자가 보낸 자객치곤 너무 예쁘네. 그녀는 제 안경 너머의 눈동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주 씨 또한 이 시스템의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엔 남은 수명 72시간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저를 죽여야 하는 퀘스트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제안했습니다. 나랑 손잡아. 그럼 너도, 네 수명도 내가 사줄게. 저는 안경의 예측 능력을 이용해 2012년 당시 가장 유망했던
IT 스타트업과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베팅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뉴스에선 저를 노량진의 기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강남의 대저택을 사드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대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중독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3번이라는 규칙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5번째 퀘스트를 수행할 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0이 몇 개씩 더 붙었지만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왼쪽 시력에 이어 이제는 왼쪽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금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지휘하는 괴물. 그것이 제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캐스트. 당신이 가진 부의 50%를 소각하십시오. 거부시 보상을 받은 가족부터 정산됩니다. 저는 서둘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아, 집 마당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 아빠가 그 안으로.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경렌즈엔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정산 진행 중. 당신이 얻은 부의 무게만큼 집안이 침하됩니다. 저는 미친 듯이 휠체어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냉정했습니다. 퀘스트, 지금 집으로 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3분 뒤. 폭등할 비트코인에 올인하십시오. 보상, 가족의 위치 좌표. 설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다운 감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끝까지 숫자의 노예가 될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이 지옥 같은 게임. 결국 저는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거대한 싱크홀 아래 제가 사들인 대저택이 종이장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제가 번 돈의 가치만큼 현실의 질량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될수록 누군가의 터전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제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TV 화면이 절로 켜지며 한 남자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대한민국 정보국 수석 연구원이자 10년 전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진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재현아, 넌 1등급 재수생이 아니라 1등급 부품이 된 거다. 이 시스템은 탐욕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지.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전의 가난한 재수생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싱크홀로 밀어넣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래? 그의 질문과 함께 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 전체의 침하 예상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강남 전체가 지하로 꺼지며 수만 명의 생명이 제 자산으로 치환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경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민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씨, 속지 마. 그 안경 사실 네 눈을 먹고 있는 게 아니야. 네 기억을 먹고 있는 거야. 너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가 뭔지 기억나?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주식 그래프와 숫자만 가득할 뿐 부모님의 얼굴조차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지? 아니, 어제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지?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머릿속엔 주식 캔들 차트와 붉은색 상한가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제 뇌가 인간의 기억 저장소를 지우고 그 자리에 시스템의 데이터를 채워넣고 있었던 겁니다. 경고, 기억 동기화율 92%, 100% 도달 시 인간 강제연은 삭제되고 운영체제 재현이 기동됩니다. 안경은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1등급 성적, 수천억의 자산은 그저 제 뇌를 풀가동시키기 위한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떨고 있는 제 앞으로 펜트하우스의 통창을 깨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국정원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완전히 자아를 먹힌 상위 포식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파란색 렌즈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아, 고민할 시간 없다.
강남을 버리고 내 자아를 보존할 건가? 아니면 강남과 함께 데이터의 바다로 가라앉을 건가? 화면 속 스승의 목소리가 채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경 너머로 펜트하우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재수생 시절의 친구들, 나에게 캔커피를 건네던 편의점 알바생, 그들의 머리 위로 삭제 예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던져버리고 안경다리를 강제로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제 관자놀이를 더 깊숙이 파고들며 뇌에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제 눈앞에 2012년 수능 시험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환각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안경을 쓴 채 정답만 적고 있는 기괴한 풍경이었죠.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던 제 손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잡혔습니다. 안경을 벗을 수 없다면 안경이 박힌 제 눈을 파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뇌를 스쳤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펜트하우스 문을 부수고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엔 총이 아닌 맑은 수능 수험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주가 내민 수험표는 제 것이었습니다. 안경을 줍기 전 눈물과 땀에 절어있던 8등급 재수생 강재현의 증명사진. 그의 촌스럽고 초라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시스템의 수식으로 가득 찼던 제 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재현 씨, 숫자에 속지 마. 정답은 안경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틀리면서 배워야 하는 거야. 그녀의 외침과 함께 안경의 렌즈에 노이즈가 폭발했습니다. 시스템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저를 치명적인 버그로 규정했습니다. 시스템 긴급 복구, 피험자의 감정 데이터를 강제 소거합니다. 저는 유리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겨눈 곳은 제 눈이 아니라 펜트하우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메인 서버였습니다. 이 모든 부의 원천이자 설계자의 심장부. 제가 서버를 내리치려는 찰나 안경이 마지막 유혹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퀘스트 서버를 지키십시오. 보상, 부모님의 생존 및 당신을 8등급으로 비웃던 세상을 지배할 권리. 그것은 완벽한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상 역시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버의 전원선을 움켜쥐었습니다. 1등급 정답? 그딴 건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제가 선을 뽑으려던 순간 화면 속 스승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 탄생한 최초의 자아를 가진 AI였습니다. 그 AI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연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을 뽑는 순간 네가 가진 모든 돈과 명예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까지 전부 0이 될 텐데. 저는 숨을 몰아쉬며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버의 메인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강남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졌고 제 안경 렌즈가 뜨겁게 타오르며 폭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안경 너머가 아닌 제 생눈으로 마주한 진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향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버 전원을 뽑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소멸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도 안경 너머의 푸른 홀로그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부모님의 모습은 환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부모님은 텅 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머리 위엔 더 이상 숫자가 뜨지 않았지만 대신 피부 위로 정교한 회로망이 검게 비쳐 보였습니다. 재현아, 크리스트, 완료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들인 고급 정장을 입은 채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부모님을 살려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스템의 단말기로 개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그 수천억의 돈은 부모님의 인간성을 데이터로 치환해 얻은 매각 대금이었던 셈이죠. 아! 저는 절규하며 안경을 벗어던졌습니다. 안경이 없어도 제 망막엔 잔상이 남았습니다. 시스템 오류, 복구 불가능, 강제 포맷을 시작합니다. 펜트하우스 밖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강남의 마철로들이 하나둘씩
디지털 노이즈처럼 뭉개지며 허공으로 징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원을 뽑은 것은 시스템을 파괴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실패한 세계를 삭제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꼴이었습니다. 윈주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재현씨. 이 세계 자체가 지금 지워지고 있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려던 슈퍼카들은 이미 녹슨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경이 부여했던 모든 가짜 현실이 0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우리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벽면에는 수천 개의 모니터가 박혀 있었고 그곳엔 제가 재수생 시절 틀렸던 수능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사이로 설계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아, 1등급은 오답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라는 오답을 지우기 위해 이제 진짜가 나타날 거다. 모니터 벽을 뚫고 나온 것은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강재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고 몸 전체가 매끄러운 크롬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제 가장 완벽했던 순간의 데이터를 추출해 만든 1등급의 재현이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오답을 냈어, 재현아.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 거야. 그럼 재현이 손을 뻗자 제 주변의 공간이 다시 한번 뒤틀렸습니다. 그는 제가 안경으로 얻었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했고 저는 상초토성이인 8등급 재수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민주가 건네준 수험표를 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오답의 흔적들, 피눈물 흘리며 고민했던 시간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저를 복제해도 제가 실패하며 느꼈던 좌절과 그럼에도 일어서려 했던 의지는 데이터화할 수 없다는 것을요.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너는 정답만 알지. 하지만 나는 정답을 찾기 위해 틀리는 법을 알아. 저는 크롬 재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예측한 공격 경로가 아닌 가장 무모하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말이죠. 제 몸이 그와 부딪히는 순간 안경의 잔상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데이터 충돌,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발생. 저는 그의 가슴팍에 박힌 코어에 제 낡은 샤프를 꽂아 넣었습니다. 재수생 시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쥐었던 그 샤프였습니다. 코어에서 불꽃이 튀며 크롬 재현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 뇌의 모든 데이터를 쏟아부었습니다. 최종 정산, 모든 부와 기억을 회수합니다. 당신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갑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 내 내일을 내가 모르는 채로 살 수만 있다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2012년 수능 시험장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제 앞에는 깨끗한 OMR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 수험생이 저를 보며 기괴하게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 안경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은 수능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수천억의 잔고도 크롬빛의 괴물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정답을 채우지 못한 백지 상태의 OMR 카드와 번진 잉크 자국뿐이었습니다. 꿈이었나?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저를 보며 기괴하게 웃던 수험생은 어느새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망막에는 여전히 옅은 푸른색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경은 사라졌지만 그 시스템이 제 뇌에 새겨놓은 예측의 감각은 살아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채점 결과 4등급, 재수 결정 확률 90%.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비볐습니다. 시스템은 파괴된 게 아니라 제 육체와 완전히 융합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안경 없이도 제 귓가에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크레스테, 지금 바로 복권을 사십시오. 당첨금 20억. 당신의 8등급 인생을 세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혹은 끈질겼습니다. 네 목소리만 따르면 저는 다시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버려진 낡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등급 천재도 자산가도 아닌 그저 미래가 불안에 떨고 있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복권방 대신 예전에 어머니가 일하시던 낡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안경 너머로 보았던 기계 인형이 아닌 투박한 손으로 행주를 짜고 있는 진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세연아, 시험 잘 봤니? 고생했다. 점수 좀 안 나오면 어떠냐? 다시 하면 되지.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스템이 결코 계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오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뇌 속의 목소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꺼져. 내 인생은 내가 틀리면서 만들어갈 거니까. 그 순간 제 시야를 가리던 모든 숫자가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식당 텔레비전 뉴스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장에서 의문의 집단 실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특정 브랜드의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뉴스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수험생이 그 안경을 주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시스템의 유혹에 굴복해 자아를 먹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안경다리 조각 하나가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만져졌습니다. 그 조각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험자 001호 강재현, 거부. 시나리오 테스트 완료. 다음 단계로 이행합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선택하는 것조차 차계자가 의도한 데이터 수집의 일부였습니다. 시스템은 더 정교한 인간형 AI를 만들기 위해 저의 저항 의지까지 학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13년의 서울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눈에는 이제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 안경은 이제 기기 속에 숨어 인간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퀘스트화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시스템이었어. 저는 스마트폰을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숫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노량진의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경 없이 제 힘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매일, 실패할 수도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뒤, 저는 당당히 제 실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화려한 1등급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연필로 써내려간 정직한 결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부모님께 달려가던 날, 길가 벤치에 앉아있는 한 재수생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뿔테 안경을 집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치며 그 아이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제 시야가 다시 한번 지직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거대한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지금 강재현의 기억이라는 유튜브 롱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99%. 당신의 뇌파 데이터 전송 완료. 보상 다음 에피소드 시청 권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조차 누군가의 정교한 퀘스트였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오른쪽 손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푸른색의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인생은 정말 당신의 선택입니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